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만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왜 맞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보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은 곧바로 주변국 미군 기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요르단 6개 나라가 공격받았습니다. 이 나라들 중 이란과 전쟁 중인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맞은 겁니다. 이 나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안전하다. 근데 결과는 아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걸프 국가들은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1월 말.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통보했어요. 우리 영공을 이란 공격에 쓰지 마라. 우리 기지에서 발진하지 마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터키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자국 영토와 영공이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불허한다고요. 사우디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빈 살만 왕세자가 이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우디 영공은 이란 공격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과 무관하다. 그걸 미국에도 이란에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이란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답은 소용없었죠. 나라별로 한번 볼게요.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에 미군 막사가 드론에 맞았습니다. 미군 6명 사망.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에 조기경보 레이더가 파손됐어요. 11억 달러짜리 레이더입니다. 3,000마일을 감시하는 방공망의 눈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이 드론에 맞았습니다. 알 다프라 공군기지, 사드 레이더 시설도 피격. 버즈 알 아랍 호텔 근처에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바레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피격됐고요. 바레인 국제공항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피격, 미군 1명 추가 사망. 요르단, 49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요르단 영토를 향해 날아왔어요.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사드 레이더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미군 관련 시설 피해만 17곳, 그중 미군 기지만 최소 11곳입니다. 중동 전체 미군 시설의 거의 절반이에요. 이란이 특히 집중한 건 방공망의 눈이에요. 카타르 레이더, 요르단 사드 레이더, 아랍에미리트 사드 레이더. 눈이 먼 방공망은 미사일이 와도 보지 못하죠.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란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미군 기지가 자국 영토에 있는 한 그 나라는 사실상 전쟁에 참여한 거라고요. 중립선언은 종이 위의 말뿐이라고 했어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이에요. 미군 기지를 폐쇄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겠다. 우호와 위협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만이에요. 오만은 중동에서 모두의 친구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를 중재해왔고 미국 주둔도 다른 걸프국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 오만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두쿠망, 살랄랑, 유조선까지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나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공격을 결정한 건 워싱턴입니다. 걸프 국가들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란의 보복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카타르고 쿠웨이트고 사우디입니다. 결정은 워싱턴이 내리고 대가는 동맹국이 치른 거예요. 지금 걸프 국가들 안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맞는 건가? 오히려 표적이 되는 건 아닌가?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이 미군 기지의 가치를 다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중동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죠. 근데 아닙니다. 같은 질문이 아시아로 넘어와요.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 미군 기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숫자부터 볼게요. 미 의회조사국 2024년 보고서. 인도태평양의 미군 기지와 시설 총 44곳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필리핀 루손섬 기지 3곳은 대만 바로 코앞이죠. 2023년 발표된 CSIS 워게임 24차례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대만 분쟁 초기에 미군은 200에서 400대의 항공기를 잃는데 대부분이 공중전이 아니라 기지에 주기돼 있다가 미사일에 파괴돼요. 일본 내 미군 활주로는 분쟁 첫 12일간 사용 불가입니다. 프라운드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충돌 초기 수시간 내에 아태 미군 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역량을 갖추고 있다.
물론요, 중국이 이란과 같은 선택을 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에겐 이란보다 잃을 게 훨씬 많으니까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동맹국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는 건 이란이 카타르를 때리는 것과 전략적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살해당한 직후 체제 생존이 걸린 보복이었지만 중국이 같은 방식을 택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그건 중국 자신에게도 재앙이죠. 근데 문제는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 중동 사례가 하나를 알려주죠. 걸프 국가들도 설마 우리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전쟁과 무관하다고 밝히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한국이 대만 유사시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게 통할까요? 한국에 미군 28,000명이 주둔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그 선언을 받아들일까요? 걸프 국가들의 중립선언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국은 걸프 국가들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두바이 공항도 맞았고 마나마 주거 지역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중동에서도 도시가 맞았죠. 근데 한국은 기지와 도시가 붙어있는 수준이 달라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로 옆이 평택 시내입니다. 인구가 65만이에요. 오산 공군기지, 평택 송탄 지역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주변 인구 25만. 서울까지 직선 거리는 60km밖에 안 돼요. 중동에서는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수십 킬로예요. 한국에서는 기지 담장 넘으면 바로 시내입니다. 단순히 다음 표적인 게 아니에요. 피해의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바닥나고 있죠. 대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란이냐고요? 이란 전쟁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방어를 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은 지금 사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소모하고 있죠. 이란에 쓰는 무기는 중국에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성주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의 요격 미사일이 중동으로 빠졌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고고도 방어 체계에 구멍이 생긴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중국의 반응이에요. 2016년 중국은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한한령까지 내렸죠.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라면서요. 그런데 2026년 3월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드는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10년 전엔 무서워하더니 지금은 별것 아니라고 해요. 왜 말이 바뀌었을까요? 사드가 빠져나간 걸 보고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일수록 중국에겐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군이 나가면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미군 기지를 거부하면 표적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거부의 대가도 달라졌어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스페인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했죠. 로타 해군기지, 모론 공군기지요. 산체스 총리는 미국의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한 군사 개입이라고 규탄했어요. 트럼프의 반응은요? 스페인과의 무역을 전면 차단하겠다. 나토 동맹국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페인은 그래도 버텼죠. EU라는 집단 무역 체제 안에 있으니까요. 개별 보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단독이죠. 그리고 미군 기지가 완전히 빠지면 그 다음 문제는 억지력입니다. 억지력이 무너지면 표적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요. 1950년 한국이 그랬죠. 미국이 철수한 뒤 북한이 침공했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군 기지가 있으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미군 기지를 거부하면 경제보복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없으면 억지력이 사라집니다. 전쟁과 무관하다고 밝힌 나라들도 못 피했고 거부한 나라는 무역 보복 위협을 받았어요. 어느 쪽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질문은 미군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군 기지가 방패이면서 동시에 표적이고 거부하면 경제적 대가가 따르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걸프 국가들은 알면서도 빠지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도 미사일이 떨어졌죠. 스페인은 거부했지만 무역 보복 위협을 맞았습니다. 결정은 워싱턴이 내리고 대가는 동맹국이 치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군 나가면 전쟁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70년간 전쟁이 안 난 거예요. 1950년에 미군이 빠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국을 지켜온 방패죠. 근데 그 방패가 동시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걸프 국가들이 방금 보여줬어요. 만약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한국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걸프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